최근 뇌전증 허위 진단을 받는 신종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역 기피 의심자들은 어림잡아서 7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퍼질지 또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각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고 참 역대급의 병역 비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뇌전증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등장하거든요. 뇌전증이 먼저 뭡니까? 뇌전증은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해서 의식을 잃거나 예. 발작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뇌질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허위 뇌전증 증상을 핑계로 해서 병역을 먼저 받았거나 혹은 감면받았다는 거죠. 이 수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행정사 구모 씨가 의뢰인에게 우선 이유 없이 쓰러져라. 예. 그 상태에서 구급차를 불러라. 그리고 이유 없이 쓰러지고 구급차를 불러라. 그 병원으로 가서 증상을 의사에게 호소를 해라.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그 의사들은 환자가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 그 뇌전증 진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런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서 4급 사회복무요원 예. 또는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병역 면제 안 되면 환불해주겠다 이런 네. 식으로 현혹하기도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게 현혹하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 것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 밑에 예. 대통령령도 아니고요. 국방부령입니다. 예. 국방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우리 대법원이 이 행정규칙에 매우 엄격한 법규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되고 이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검사 규칙을 살펴보면 사실 뇌전증 자체만으로는 이 5급 판정이나 4급 판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전증 발작이 있고 뇌절제술을 행했다거나 예. 그 두개골 손상, 두개골 절제술 이런 그 외상들이 수반이 되어야지 4급 내지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증상만으로는 원래는 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지금 보도에는 뇌전증만으로 허위 뇌전증 진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브로커는 그 검사 규칙상에 뇌전증 자체를 노린 것이 아니고요. 예. 경련성 질환이라고 이 발작은 경련성 질환이거든요.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4급 판정을 내리고요. 2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5급 면제 판정을 내립니다. 아마 뇌전증 자체보다는 이 경련성 질환을 노리고 컨설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경련성 질환이라는 게 이제 우리 과거에 알던 간질이라는 그런 병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뇌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번 병역 비리가 지난해 12월 이 브로커가 구속 기소되면서 좀 알려지게 됐는데 과거에도 이런 병역 면탈이나 기피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병역 면탈 기피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예. 다만 이번처럼 브로커를 통해서 대규모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2000년 이후에는 매우 드뭅니다. 지금 이 신체 손상 병역법 86조 위반죄, 병역법에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요. 예. 병역법 그중에서 병역법 86조 위반죄에 대해서만 병무청에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2021년까지 9년간 단속 현황을 보면 총 53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정신질환 위장 135명, 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한 경우가 97명, 예. 고의 체중 조절이 148명, 기타 150명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전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브로커를 통해서 대규모 범행을 저지른 것은 2000년 이후에는 매우 드뭅니다. 그전에는 조금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런 네. 표현들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병역 비리 사건이 일반 범죄보다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검사 규칙이 있습니다. 검사 규칙에는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군의관들도 이 규칙을 벗어나서 판정을 하면 그게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 지금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병무청에서 너네들이 이 규칙을 적용을 해서 적법하게 판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예. 이 엄격한 규칙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대상자들이 병무용 진단서를 민간병원에서 떼어서 제출을 해도
병무청에서는 참고용으로만 보지 그것을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보는데요. 예. 이걸 반대 해석을 하면 당신들이 이걸 따라서 적법하게 내리지 않았느냐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브로커와 그 대상자들 간에 은밀하게 주고받은 개인적인 그 대화 내용이라든지 브로커의 자백 등이 없으면 좀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특별사법 경찰들이 실제로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좀 의심 가는 부류들을 정해놓고요. 예. 그 사람들의 SNS 계정 등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좀 미숙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앞서 과거에 뭐 200명, 300명, 네, 500명 네, 뭐 네. 이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네. 병역 비리 사례가 나올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100명 이상은 좀 네. 수사 선상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도 수사 대상자만 뭐 최소 70명에서 뭐 많게는 100명 네. 정도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네, 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좀 앞으로 이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세요? 뭐 현재 구속된 구모 씨 이외에 다른 브로커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인터넷 사항을 찾아보면 병역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한다는 이 행정사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행정사 업무 영역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이 업무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인터넷상에 광고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 업무 영역이 일반 법률사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까지 좀 영역을 넘어서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이고 이 부분도 아마 검찰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 이런 네, 말씀 그렇습니다. 짚어주셨고요. 병역 비리 불거질 때 보면은 뭐 스포츠 선수들이나 혹은 일부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곤 해서요. 이번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재성 배구 선수 조재성 그리고 프로축구 일부 리그의 주전급 공격수도 이름은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스포츠 선수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만약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네. 이 선수들은 어떤 정도 수위의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병역법 86조 위반죄가 성립을 합니다. 예.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예.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는 동시에 이게 속임수를 사용해서 병무청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예.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하고요. 어. 이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대부분 이제 징역형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예. 만약 이 두 가지 범죄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경합범 가중을 통해서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형이 법정형이 되고요. 이 범위 내에서 판사가 형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선고 역량은 예. 개개인별로 정상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병역 의무자의 병역법 위반죄는 현역 복무 기간 그게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쉽게 말해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만큼 복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역 복무 기간이 18개월입니다. 예. 18개월이니까 뭐 대체적으로 약 징역 2년 정도가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다만 여기서 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든지 하는 추가 범죄가 밝혀질 경우에는 선고 역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실명이 알려진 배구 선수 조재성의 네, 경우는 말입니다. 신체 검사에서 이제 4급을 받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판정을 네. 받았어요. 근데 앞서 뭐 4급을 받기도 하고 5급으로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4급하고 5급하고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까? 당연히 뭐 아예 병역 여부를 면제받은 것과 예. 감경받은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병역법 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이 범죄 성립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 선고 형량 차이는 뭐 최대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 이거 병역 비리 요 뉴스 보면서 궁금했던 게 혹시 이거 병역 비리 걸리게 되면 군대를 다시 가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병역 처분을 다시 내리게 되죠. 네. 신체 등의 판정을 다시 하게 되고요. 병역 처분을 다시 해서 그게 맞는 역종에 맞는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군대를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좀 그 처벌에 의한 병역 의무 감면이라는 규정이 병역법에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은 그 법정형, 선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신체 등이 판정을 해서요. 병역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예. 그렇다. 혹시 방송 보면서 자수하면 감경받을 수 있을까? 혹시나 가담자가 네, 더 네. 있을 수도 있어서요. 이 네.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수 감경은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예. 당연히 자수하면은 선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현재 이런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그 선처의 범위는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이제 뇌전증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병원 기피라는 게 모든 게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톡에서 진단서도 나와야 되고 뭔가 꾸준히 119에 신고해서 치료받은 경력이라든지 약을 탄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계속해서 꾸준히 쌓아야만 이런 병역 면탈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만약에 이 브로커랑 네. 그 진단서를 써준 의사하고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브로커가 의사와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공모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당연히 이 부분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브로커가 대상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 정상을 연기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의사들의 경제적 사정이 뭐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을 만큼 뭐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 병원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예. 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연루된 정황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연루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요.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진짜 피해자는 네. 진짜 뇌전증을 앓는 환자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뇌전증 증상이 있으면 사실상 군 복무가 힘들기는 하잖아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그래서 이게 진짜 환자들을 좀 보호해주고 그러면서도 악용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 이렇게 마음 먹고 체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완전히 건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절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검사규칙상에 그 경련성 질환 규정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개정을 하게 되면 예. 실제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법익을 침해하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정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일반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경구청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 예방적인 수사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펼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서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범죄가 적발되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마음 자체를 먹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혹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굳이 이 증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을 핑계로 해서 병역 면탈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련성 질환에는 뇌전증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사지 마비, 뭐 감각 이상, 평형 이상 이런 것들도 경련성 질환의 신경학적 장애인데요. 경련성 질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병역 면탈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속된 구모 씨가 우울장애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우울장애의 경우에는 군의관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재량권을 규칙상에서 부여를 해뒀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진단만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그 우울장애를 통한 병역 면탈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